분들도 계시겠지만, 풀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옛날, 어떤 고서에 나오는 그 팔자인데, 자, 뭐 격용설로 막 이렇게 저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큰 개념으로, 그죠? 안착할 곳이 있느냐 이거죠. 안착할 곳이 있느냐.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세력을 따를 만한 곳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세를 따를 만하냐 아니면은 자기가 오히려 이제 종도 따른다는 것도 어차피 강한 개념으로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팔자가 옛날에 정승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도저히 신약 신강으로서 풀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틀리는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 다 틀려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이 세력으로서 딱 따를 만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죠? 을경합이 가장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을 건드린 글자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세력의 순하게 세력을 따를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부귀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귀의 조건. 이 사람 실제 뭐 만나서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처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신살적인 면으로도 여기 천을 귀인이 붙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을 떠나서 아까 전번 시간에 했던 내용에 의해서 어떤 그 해석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남자 팔자에 축, 신. 그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말하는 거죠. 을경합의 요소로서 가장 정확히 짝을 짓고 이 신을 건드리는 글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신은 잘생겼다 이거를. 잘생겼으면 지가 힘쓸 곳이 없으면 관왕 제왕이고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승까지 갔느냐.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뒷날에서 이제 팔자를 볼 때 가만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이런 아까 전반에 설명했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 신강론으로 하면 신중 임수 튀어나가고 뭐 정격이 해갖고 또 말 맞추기 책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신약인 듯 보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윤에 뭐 이래가 발표돼갖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책에 써놓은 게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다 보고 막 깨야 맞춰놨으니까 당연히 잘 살지. 그게 실제 내용이잖아요. 책들을 보면. 그 책도 또 누가 보고 베끼 갖고 또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어떤 파격적인 개념을 제시한 책이 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서 보면 뭐냐면, 이 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위에서 그죠 세력을 잃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죠 어떤 이 을이 신에 쫙 안착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더 잘 됐다는 거죠 이런 팔자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이 몇 가지 팔자 나오는데 사주정설에도 이게 나와요. 사주정설에도 나오고 사주척경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방식은 다 틀려요. 근데 아까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큰 음향적 개념으로서 자꾸만 짝지울 만하면 지가 짝지어갖고 세력에 의존해보면 얼마든지 잘 산다 이거라. 여인들이 왜 잘 사는데 남자 잘나면 반드시 짝 붙어보고 그렇죠. 자기가 나설만 하면 반드시 양기를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자연의 세력 속에서 순응해 가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적응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시라는 거죠 항상.
이런 팔자는 이제 우리가 격용설에서 이제 풀 수 없고 억지로 이제 막 만들어서 만든 그 격용설에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꼬맹이를 이제 놓을 때 제왕패기를 해서 나왔는데, 그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갑신생의 임신월에 이 기축이 돼버렸는데, 기축 기사 요렇게 딱 나눠놨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자체가 이제 천을 비인으로서 그 의미를 갖다가 가장 강하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인성 자체도 이제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상관생제. 항시 눈만 뜨면 돈 만드는 놈들이 이제 저렇게 생겼거든, 팔자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키워봐야 하는데, 갑신생이 이제 2004년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죠, 이제. 그런 그 순하냐, 예? 순하냐, 역하냐를 갖다가 항상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순하냐, 역하냐. 그걸 가지고 갖고 해보는 개념에서 팔자를 갖다가 다음에 분석하실 때 항상 이제 습관이 이제 격용설에 의한 것으로서 습관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또 다르게 이제 다시 한번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관점으로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역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가 주인공을 하려느냐 못하느냐, 이런 개념에서 이제 들어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행적 개념에서, 그죠? 오행적 개념에서 음양의 짝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대전제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죠? 목, 화, 토, 금, 수. 똑같은 설명인데 이제 기초한테 설명하면 원래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공부 좀 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또 다른 논리가 또 있다 이거죠.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목화 토금수가 있으면, 그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세력이 약할 때는 붙을 만한 곳이 있느냐, 그죠? 이것이 대음양의 짝이단 말이죠. 음양의 짝. 그 다음에 내가 취해올 만한 것이 있느냐, 이것도 대음양의 짝이다 이거죠. 그러면 뭐냐면 목일주다,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것이 이미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 그죠? 제한되었다는 것은 뭐냐, 내가 태어난 날이 목으로서 목일주이기 때문에 내가 직업으로서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다 가짜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관으로서 짝지을 것은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말하는 금속이다 이거죠. 금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들이 이 사람이 짝을 짓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불안하다. 간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 기초 때 다 배운 건데, 이러면서. 자기가 재성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그죠? 우리가 말하는 가색격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가색. 심고 거두고, 우리가 토목, 건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관련된, 행위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길게 인연이 갈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인연이 짧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목일주가 토를 취할 때, 이것을 처로 취할 때, 처는 토와 같아야 된다, 이거죠. 토의 속성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로서 여러 가지 실제, 우리 해석의 수단으로서 삼고 있는 형태의 처가 아니라면, 이미, 그 사람과의 인연은 오래 가지 아니할 것이다. 틀림없음, 이런 식으로. 안 맞으면 환불해,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자가 금을 짝으로 남편으로 삼았다 하면, 그죠? 금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뭐냐면, 그죠? 또 종혁이잖아요, 그죠? 혁명. 집에 와서는 별로 말이 없고, 그죠? 절단, 끊고 맺음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엄마는 모친이 수의 속성이라는 것은 조용한 것, 그죠? 조용, 소극, 뭐 이런 것들이라면, 엄마가 설치고 다닌다면, 나하고 인연이 반드시 짧을 것이요. 살아있다면 먼 곳에 떠나 있을 것이고. 간단하죠. 뭐, 그 오행 가지고만 그냥 그렇게 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역학자들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걸 보면 재밌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 놨더라는 거죠. 이제 딱 팔자풀이 해줄 때 팔자풀이 딱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일주는 목일주다. 일주다. 일주는 목일주다 해놓고 그러므로 토가 재성이다. 토가 재물이다. 재물이다. 그러므로 토목 건축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그냥 보면 기초 수준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기초의 수준의 원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토가 재물이다가, 이게 이제 몰라서 이래 적은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가 큰 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짝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그냥 저렇게 적는단 말이죠. 너희끼리 연구해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의 수단으로서 자꾸 잡는 건데, 이제 뒤에 이제 우리 오늘은 사실상 뭐냐면은 우리가 공개 강좌 개념이라서 내가 정리를 다 안 해왔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인수를 취하는 것 형태로서 뭐 임대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는 목일주인데. 그러면 왜 거기에서 안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일주가 목이다. 그러므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한 것 쭉 정리를 해보면 그죠. 공간적이든 공간, 시간, 그죠? 형태에서 음역과 양역으로 나뉜다. 세상은 음역과 양역으로 나뉜다. 그 음역과 양역을 내가 기를 쓸만하면 그죠? 양역으로 튀어나와서 세속의 일을 자꾸 벌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힘을 못 쓰면 음역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뭐냐면 자기 팔자 내에 음역과 양역의 그것을 양역에서 능히 어떤 운세적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짝을 지을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캐치를 해야 어떤 운이 왔을 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를 갖다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내용도 뭐냐면 결국 신약 신강으로서 따지지 말라는 거죠. 큰 개념에서 보면은 신약 신강으로서 따지면 무조건 신왕 제왕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신약은 그럼 평생 신약 그죠? 제약은 무조건 다 맨날 고달파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때로는 이 신약 제약도 이것을 꿈꾸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딱 들어가면 또 잘 사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어느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부기의 형태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똑같은 팔자, 비슷한 팔자를 들고 와도 우리 실제 관찰해 보면 다 틀리다는 거 아시잖아요. 전부 다. 무엇에 있었느냐 하면 결국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일종 말하는 박찬하 선생의 이제 분론과 비슷하다는 거죠. 실제로. 분론 아시잖아요. 그죠? 다들.
그 분론을 취하는 형태를 갖다가 보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따질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시간 가면서, 할 건데, 뒤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음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행,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친, 이렇게 분석의 단계들을 갖다가 다 정해놨다는 거죠. 신살. 요렇게만 해도 다 되고, 또 이제 손님 접대할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는 이 큰 개념을 알면 정답을 잘 모르겠으면 그래도 나는 자신 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버리거든요. 네가 어떤 형태로 물으러 와도 나는 네 삶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런 개념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리지 아니한다 하는 그 조건 속에 있는 거라.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면 도사가 맞춰야 되고, 그 2만 가지 직업 중에 내가 네가 선생하고 있지 이걸 맞춰봐야 된다는 개념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짝을 지은 형태도 사실 우리가 배우자 운을 다 맞출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똑같은 생년 월일시들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제 자료를 한 2만 명 이상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철학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 자료를 제가 일부러 다 모았단 말이에요, 풀이하고. 물론 공개는 안 할 거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금 자료를 모아서 학문적으로 우리 공부할 만한 것들, 이런 거는 제가 뭐 조금 나눠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뭐냐면 똑같은 팔자 반드시 다르게 다 산다니까요. 어떻게 짝을 지었느냐, 음양의 짝을 어떻게 지었느냐 따라서 형태가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원래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건에 의하여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어떤 개념에서 이 음력과 양력의 개념으로서 우선 했고, 인간관계에서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잘 나가면 반드시 한쪽이 찌그러지는 어떤 형태들이, 그 형제와 부모 자식 간도 다 음력과 양력으로서 다 나눠지거든요. 그런 걸 다 쪼개보시라는 거죠. 그러고 보고, 엄마가 죽은 뒤 발복을 한다. 이게 참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시각이다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일반적인 책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뭐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들, 이런 건 다들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개념은 원래 책에 이렇게 잘 나와서 우리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이런 형태로만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잡기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따로 질문이 따로 있습니까? 없으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그러고 예문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숙달을 시켜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